병원연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이 광역단체와 지자체별로 다양합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준비한 새해 달라지는 시책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광주와 전남 행정통합을 전담할 추진기획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7월 광역정부 출범을 목표로 종합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군수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도민공청위원회가 경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후보로는 김혜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승태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장관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이 출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전담할 추진기획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남도는 5일 도청에서 현판식을 열고 행정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담화문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오는 7월 1일 통합광역정부 출범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진기획단 출범은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발표한 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행정통합 논의가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기획단은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법 제정, 도민 의견 수렴 등을 맡게 되며 광주시 역시 별도 추진기획단을 꾸려 협력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남의 지방자치단체들이 2026년 병원연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전남의 일선 시군들은 5일 병원연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갖고 붉은 말의 기훈처럼 힘찬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시무식에서 과학으로 먹고 사는 전남시대, 천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전남 황금시대를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도민공청위원회가 경선 후보를 확정하고 도민공천위원 모집에 나섰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도민공청리는 5일 전남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참여 후보 공개 모집 결과 김혜룡 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문승태 순천대학교 대외협력부 총장, 장관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민공천위원 투표와 두 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결선 없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를 단일 후보로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위는 공천위원의 경우 만 16세 이상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강진원 강진군수가 당원권 1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난 4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강 군수가 당원 명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고 판단해 해당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군수는 6.3 지방선거에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올해부터 전남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이 시행됩니다. 소상공인 지원 확대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도서지역 비대면 진료 서비스까지 달라지는 전남의 새로운 제도를 장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목포에서 8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민선 씨. 코로나19도 버텨냈지만 최근 찾아온 경기 침체로 방문객이 절반 정도 줄어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김 씨는 실질적인 경영 지원과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폐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마주할 때에 이제 필요한 대책들이 없다 보니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정부에서 좀 완화해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조금 더 쉽게 대출이나 뭐 이런 도움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전라남도가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일종의 소상공인 적금과 같은 노란우산 납입금의 일부를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경영 패키지 지원을 통해 전 시군에 걸쳐 소상공인의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정책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농어업과 도서지역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됩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연 70만 원으로 인상되고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도 80세까지 확대됩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에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어복버스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생산되는 제철 과일이나 채소 등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 시범 사업도 시행됩니다. 올해는 복지 분야 시책도 대폭 확대됩니다. 근무 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를 위해 심리와 노무,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해주는 권익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6.25와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은 월 5만 원에서 7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한 명당 100만 원까지 인상되고 지체장애인 쉼터도 운영됩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 일자리나 경제 분야에 있어서 거기서 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저희가 조금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26년 시책을 좀 확대를 했고요. 2026년 병원원 새해 달라지는 전남의 제도는 모두 105건.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병원연 새해가 시작되면서 일상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달라지는 여수시 시책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장기 불황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지원부터 지난해 논란이 됐던 불친절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까지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연말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은 정부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 나프타 분해 설비 공장 통폐합 등이 포함되면서 석유화학업계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여수 지역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고용 불안을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났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경우 이 비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수시는 올해도 석유화학 중소기업과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이후 당초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주요 사업을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통해 연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 업종 기업 채용 장려금 지급을 비롯해 근로자 근속 인센티브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불친절과 비위생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여수시 보건 분야에도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여수시는 민원 발생 업소를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재점검을 실시해 개선된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1인 여행객을 위한 혼밥 식당을 올해 50곳 추가 모집하고 이용자에게 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는 수산 분야에서는 신품종 도입이 본격화됩니다. 여수시는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아열대성 어류 벤자리를 어가 2곳에 시험 양식할 방침입니다. 이후 성장성과 경제성을 확인한 뒤 시험 양식 규모를 늘리고 전면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6 여수 세계선 박람회를 앞두고 관련 사업도 올해 새롭게 추진됩니다. 섬을 찾아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섬배울학교는 대상이 기존 여수 시민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되고 식사비 지원도 추가됩니다. 또 섬살이 체험을 통한 섬박람회 홍보대사의 경우 활동 수당이 지난해보다 만 원 증액돼 요트 체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도로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으면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4일 오후 3시 반쯤 해남군 문내면의 한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1톤 화물차를 몰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앉았던 80대 남성이 숨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2명은 중상,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과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지난 4일 밤 10시쯤 전남 신안 가거도 남서쪽 약 92km 해상에서 경제수역어업 주권법을 위반한 396톤급과 200톤급 중국어선 각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밤이나 기상 악화 시기를 틈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범장망을 설치해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고 아귀 등 잡어 약 300kg씩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 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하고 무허가 어업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이 섬 지역에서 발생한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했습니다. 여수 해경은 지난 4일 밤 11시 5분쯤 여수 거문도에서 50대 남성이 혈변 등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헬기를 급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5일 오전 10시 45분쯤 남면 연도에서도 80대 부정맥 의심 환자를 경비 함정을 통해 육지로 옮겼습니다. 여수해경은 섬 지역의 경우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 이송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수도권에 계획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기반이 갖춰진 전남 서남권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목포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에너지 대전환 목표와 관련해 수도권에 계획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남 서남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원전 수기의 발전량과 맞먹는 약 10기가와트급 규모의 전력 수요가 예상돼 전력 수급 불안과 송전망 갈등을 동시에 증폭시킬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이 입지 조건인 만큼 해상 풍력과 태양광 등이 집적된 전남 서남권이 최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흥군이 2026년 동계 전지훈련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단 9,000명을 맞이합니다. 이번 전지훈련은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며 전남 스포츠과학센터와 연계해 선수들의 체력 측정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선수단을 대상으로 해동사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천문과학관 등 지역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방침입니다. 강진군이 음악을 들으며 재배한 유기농 쌀 100톤 규모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수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지난 2일 미국 농무부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음악 듣고 자란 강진 쌀 가운데 10톤을 해상 운송을 통해 먼저 선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쌀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유기농 마켓을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한편 강진군은 이날 농업 분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농업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한 유통 판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목포대학교의 2026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전남에 있는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4.1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목포대는 도림 캠퍼스 191명 모집에 1,375명이 지원했고 담양 캠퍼스는 135명 모집에 178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형별로는 가군 수능 위주 일반 전형에 138명 모집에 930명이 지원했고 도시계획 및 조경학부가 12.5대 1, 약학과 11.9대 1, 영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가 각각 11대 1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군과 다군에서는 지적학과가 16대 1로 가장 높았고 교육학과와 윤리교육과가 각각 13대 1, 식품제약공학부 11.8대 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모두 64건의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상 2건과 국무총리 선정 1건, 장관상 12건 등 행정과 도시경제, 복지, 문화, 환경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 1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3억 2천만 원의 포상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성과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 결과라며 남해안 남중권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